자, 금요일 오전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현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응원하시는 분이죠. 김종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이 광장 안국동에서 함께 해서 그렇죠. 헌법재판관 이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까 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8대0 네. 전원일제 파면이 있었습니다. 네. 이 파면 결정 듣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의원님? 그때 이제 네. 선고가 11시부터 11시 요.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 전에 오마이 현장 그 방송을 마치고 지하철을 탔거든요. 근데 예. 광장에서의 그 환원해야 화면으로 다 보지만 그렇죠. 이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한다. 지하철 승객들이 다 박수 치더라고. 근데 광장의 시민들이야 열정적인 시민들이고 한 마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하철 승객은 무작위잖아. 그렇죠. 그 무작위 시민들이 박수 치는 난 그게 더 감동적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8년 전하고 우리가 비교하면은 네. 사실 광장에 모인 인원은 8년 전에 비하면은 많지는 않아요. 한 10분의 1 정도예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때는 140만 네. 정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광장에 와서 이 국정을 제대로 망친 네. 이 사람들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의 공정성을 확립하자는 대로 이렇게 모아지는 뜨거운 열기였는데 이게 소나기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형국이라면 네. 이번에는 그렇게 광장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일상 속에서 다 지켜보는 이거는 소나기 같은 그 비가 아니라 이슬비 같은 그러면서 살포시 젖어오는 느낌이라서 예. 좀 사뭇 느낌이 달랐는데 이건 나름대로 그 무작위적인 시민들이 마음을 표시하는 걸 보고 그것도 또 새로웠다. 그래서 요쪽 한만 그래나 해서 목을 뽑아가지고 저쪽 한도 보니까 거기도 저예요. 거기도 박수 치더라고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나 또 그렇죠.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8년 전은 예. 공정과 정의를 이루자 하는 광장의 외침으로 됐다면 이번에 그 탄핵 선고 같은 경우는 네. 우리의 일상을 박탈해간 윤석열로부터 해방돼서 다시 우리 일상이 회복된다는 이런 점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민주주의적 일상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여태까지 민주주의하면 역사의 진보, 시민의 어떤 의식의 진보 그러면서 더 나은 사회로 간다는 어떤 직선적 역사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제 민주주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다소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과 예.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그래서 계엄이 박탈해간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네. 이래서 어떤 그 열정적 진보적 민주주의라서 회복적 민주주의 일상 회복적 민주주의 이런 면에서 또 여러 가지 민주주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국면이네요. 8년 전하고는 많이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아서 기쁨을 느꼈는데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교수님. 이게 내란 세력들 이런 내란 동조자들의 이 준동이라고 할까요? 끈질긴 모습 이거 보고 계시죠? 한덕수 대행의 이완규 지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고 있죠.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의 영향력을 한번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그 영향력이 네. 왜 사라지지 않는가? 파면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번 주 초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저 여론 순위가 나왔는데 네. 1위가 김문수, 맞아요. 2위가 홍준표, 3위가 오세훈.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 순서가 그 윤석열과의 친밀감과 일체감의 순서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동훈하고 안철수가 뒤에 가 있는 거 보니까 네. 더 그리고 이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경선 룰대로 조사한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 50%, 예. 일반 50%.
그런데 이렇게 나왔거든. 그렇네요. 그렇죠. 윤석열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영향력이. 그다음에 한덕수가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고 나서도 네. 이완규를 임명하는 등 지명하는데. 이제는 윤석열의 변종 내지 연장선에서 자기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맞아요. 이런 것들. 어. 그다음에 난데없는 국민의힘에 안 나올 것 같은 대선 후보들이 윤석열하고 전화 통화했거나 밥 먹거나 차 한잔 하면은 출마하더라. 나경원 의원 오늘 출마합니다. 나경원, 이철우, 이철우 경북. 경북도지사. 그리고 헌재에 깨끗이 승복하자던 전한길이 저기 찾아갔어요. 한남동 관저 가서 사진 찍고 네. 나서는 갑자기 또 투사로 돌변하더라. 왜 그럴까요? 이런 걸 보면은 예. 윤석열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게 오히려 더 고착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봐야 되겠다. 파면 선고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근거들 제가 쭉 제시한 근거들을 봤을 때 결국은 윤석열이라는 가두리 양식장 안에서 윤석열이 주는 사료 먹고 국민의힘은 놀고 있다. 그렇네요. 딱 맞는 비유 같습니다. 요즘 광어도 양식으로 키운다며? 예, 예. 그래서 자연산은 비싸다며? 예. 그렇죠. 예, 낚시해서 잡는 건 또. 그래 사료 먹는 회가 맛있는 거 봤어? 자연산이 맛있지? 그렇겠죠. 회가. 이건 완전히 낚시해서 가두리 잡는 양식장 아니야 이거? 국민의힘은 그러면 생명력을 잃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참 맛이 안 나는 그런 정당으로 정치인들로 모아져 가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경선 때까지 그러고 본선 가서는 이제 네. 중도층 표가 탐이 나니까 이때부터는 거리를 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경선 때 이렇게 두 발을 다 빠뜨려 놔가지고 어떻게 중도층을 본선이라고 해서 그럼요. 소구합니까? 그럼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5월 3일에 후보가 선출된대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한 달 사이에 과연 그렇게 태세전환 가능하겠느냐.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예. 이 국회도 선출된 권력이고 그 다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저렇게 네. 가두리 양식장. 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저 이재명 대표 봐 자연산 같잖아. 네, 자연스럽습니다. 예.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함께하고 있는 이재명 자기 정치를 전 대표의 하니까 모습. 그렇죠. 어디 갇혀 있는 모습은 아니잖아. 그럼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면서 그게 뭐냐면은 확실히 다르네요. 사료 먹은 정치인이 아니란 뜻이요. 그렇네. 국민과 함께 호흡하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재명 전 대표가 국회 소통관 건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이제 시민들이 응원하는 분들이 또 뭐 선물도 건네고 지지하는 그 메시지도 건네고 있는데요. 자, 오마이 TV를 통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모습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어제 이제 영상으로 출마 선언했고 오늘 또 비전과 함께 캠프 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대체로 예상이 되는 것은 네. 선거의 참모 조직에서 친명 색깔을 좀 약화하는 듯한 경향이 보입니다. 그렇네요. 통합, 화합. 이제 그래서 정파의 색깔보다는 통합이나 조화. 이재명 전 대표가 아예 얼굴 여유 있어요. 그래요. 미소를 띈 얼굴로 손을 들어서 인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여유가 느껴진다. 꼭 돌고래가 빵꾸 웃어주는 거 같아요. 오늘 그렇죠. 해양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소통관 모습, 브리핑룸 모습도 보고 계시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2층에 있거든요. 이 브리핑룸이 2층을 좀 에스컬레이트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곧 이재명 전 대표의 오늘 기자회견이 진행될 텐데요. 그 현장 여러분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K 이니셔티브를 외치면서 출마 선언했어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출마 선언 말입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이 카리스마를 지향한 정치인이었다면은
그래서 카리스마형 리더십을 지향하다 결국 죽 써버렸지만은 네. 그것의 대척점으로 이번에 출마 선언은 서번트 리더십.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 전략으로는 윤석열의 가장 대척점에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지향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요. 확실히 구분이 된다. 자, 이재명 전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 사회가 있나요? 바로 시작하면 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퇴진시켰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수령입니다. 무너진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난을 온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아침을 열어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를 달성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방정식은 힘들지만 단순했습니다. 이미 실증된 성공의 법칙을 충실하게 배우고 익혀 쉼없이 도전하고 따라잡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앞선 나라가 쓴 정답을 빠르게 모방하며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세계가 놀란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효율성 높고 속도감 있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 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 쓸 정답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통째로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삶이 더 행복한 삶인지 고심하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합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의 비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를 읽어내는 힘을 길러야 하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판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되는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이상을 향해 팔을 뻗는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한계를 뛰어넘어 신세계를 설계하는 잘사니즘, 변화 적응을 넘어서서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일 것입니다.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의 전기로 만들겠습니다. 70년의 위대한 성취를 넘어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새 시대를 개척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이니셔티브의 비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낭만이나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혹한 글로벌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방에서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라는 절박한 호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실업과 폐업은 늘어납니다. 소득은 줄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딜 가나 못 살겠다는 신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지탱하던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부 3년 만에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피땀으로 만들고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보마저 정쟁과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국민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기회와 동행합니다. 이 땅의 반만년 역사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득권이 만든 위기에 평범한 민초들이 맞서 도전하고 또 이겨온 서사입니다.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린 적도 있습니다. 독재 권력의 군합발에 억눌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손들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겠다는 희망은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습니다. 외세의 침략에 맞서 해방의 빛을 찾았고 분단과 전쟁의 비극 속에서도 산업화를 일궈냈고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을 뿌리치고 민주화를 쟁취했습니다. 최대 국난이라던 IMF 위기조차 지혜롭고 용기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경제 개혁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다졌고 IT 강국의 기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될 것입니다. 식민 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 선대들은 문화 강국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K 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망으로 뭉쳐 있습니다. 새 길을 열기 위해 익숙한 옛 길을 과감히 폐쇄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종식은 우리가 이루게 될 위대한 성취의 그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유전자에 각인된 위기 극복 DNA는 더 나은 나라를 만들 무한한 열정, 담대한 용기로 발현될 것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야국강식의 세계 질서와 경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 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처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의 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은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없는 길을 만들어 왔던 저 이재명이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습니다. K 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하는 것. 네. 네, 우리 캠프 주요 인물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를 좀 비워주시고.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그 제자리 하십시오. 네, 지금부터 대통령 경선 캠프를 함께 이끌어 가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호중 선대본부장이십니다.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셨고 오랜 당무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민주당을 잘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괄본부장입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 그리고 수석대변인을 역임하셨고 또 제 처가 동네인 우리 충청의 인물이십니다. 강훈식 총괄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역시 충청 분이신데요. 청와대 대변인 또 국민소통 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의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박수현 공보단장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황실장이십니다. 당 전략기획에 아주 능하시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을 역임하셨습니다. 유연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우리 캠프의 역량을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습니다. 한병도 상황실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정책을 담당하시게 될 분이십니다. 예결위 간사 원내수석 부대로 또 국회 기재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제20대 대선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을 맡으셨는데 앞으로는 다시는 정책본부장 안 맡게 되길 바랍니다. 네, 윤후덕 정책본부장이십니다. 네, 인사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무전략본부입니다. 원내수석 부대표 그리고 당 사무총장, 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맡아서 전방위로 활약을 했던 분이십니다. 김영진 정무전략본부장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비서실 당 수석대변인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주셨고 제 지근거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는데 또 한 번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이식 비서실장이십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대변인이십니다. 원내 대변인인데 이번에 이제 사퇴를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캠프의 대변인으로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시게 될 것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좀 늦어버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이소영 오늘 제가 아침에 연락을 했더니 지역에 계신다고 연락이 좀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소영 토론본부 본부장도 안 계시지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승부를 겨루는 도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공통으로 처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내기 위한 팀입니다. 에너지를 결집해서 새로운 사회를,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 출발 베이스 캠프인 우리 경선 캠프가 시작합니다. 민주당원이라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힘을 모아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준비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인사. 네, 감사합니다. 계속 계시죠? 질의응답 시간 같이 하시죠? 그러게? 네. 밖에서 하기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진행은 누가 하시나요? 아, 그래? 네, 우리 언론인 여러분, 꽤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네요. 네, 지금부터 네. 백브리핑 진행하겠습니다. 소속 매체 밝혀주시고 성함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네, 제일 먼저 손드신 분이 있어. 네. 네,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증세를 할 것인지 감세를 할 것인지 얘기를 지금 드리기는 부적절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국경제 TV 전문입니다. 지난 대선 때 핵심 비전은 이제 전환적 긍정 성장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오늘 제시해 주신 K 이니셔티브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뭐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이고 본질적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공정성에 좀 주안점을 뒀다면 이제는 성장에 좀 더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할 수 있겠고 다만 K 이니셔티브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영역을 최대한 많이 발굴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K컬처 콘텐츠 부분은 상당히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인정받고 있죠. K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콘텐츠 또 민주주의 가치 이런 측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해서 성장의 한 축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마이뉴스 공공인데요. 아까 발표문에서 말씀해 주신 내란 종식이나 국제혁명 두 가지 좀 여쭙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까지 마무리가 돼야지 내란이 종식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네. 주시고요. 빛의 혁명을 계속 언급을 해주시는데 이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 것 같아서요. 여성 문제를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좀 오늘 비전 발표하시는 자리니까 2030 여성 유권자들을 위한 비전은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만 하시죠. 첫 번째로, 내란은 어떻게 종식되는가, 언제 종식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서는 저는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의 주요 책임자들이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또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저는 내란에 대한 청산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국가 질서의 근본은 헌법 그리고 그 하위 규범인 법과 규범들일 텐데 최고 규범인 헌법이 일상적으로 무시되고 심지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다 정리되어야 된다.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 했지요. 그건 국민들이라고 하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이고 모든 국민과 함께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최기준 기자입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출마인데 두 가지가 뭐가 달라졌는지랑 그만큼 이재명 후보란 사람은 뭐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많은 게 변했지요. 객관적인 국가 상황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을 것이냐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가 결정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저번 대선에서는 최소한 반헌법 세력,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서 저는 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죠. 진정한 의미의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위협 이런 게 저번 대선에 최소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괴와 퇴행의 과거로 갈 것인지 회복과 성장 발전의 정상적인 세기를 갈 것인지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 또는 분수령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객관적 상황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재명이 좀 달라졌겠죠.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종종 더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좀 경제 질문도 좀 받아가지고. 아까 한국경제 질문 받았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당내 경선은 좀 끝내지 않았는데요. 다른 주자들은 대체적으로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만 당원 수권 시대를 맞아서 권리당원의 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생각도 나오는데, 지금 어떤 쪽이 바라보시는지 보시는지. 제가 선수인데 심판의 규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합리적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른 어떤 결정도 다 수용하겠습니다. 네, 경제 관련 질문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소매 사도가 서울경제신문 송종훈 기자입니다. 어제 영상과 같이 보면 이제 경제 성장과 국기 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첨단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정부가 투자한다. 네. 그리고 국익 외교에서도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기업이 강조됐던 게 참 특이하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과 어떤 정부의 거버넌스를 형성한다든지 기업의 역할을 주문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최규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거와 조금 관련이 있는데 경제 외교 상황도 많이 변했죠. 당시와 지금은 몇 년 사이이긴 하지만 경제 질서랄까 국제적 경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첨단 과학 기술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대부분도 아마 이제는 소위 거대 언어 모델, 소위 뭐 챗GPT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대체적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놀랍니다. 우리 보좌진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경쟁은 국가 단위 경쟁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실 국가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사실 다 기업들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업들도 이제는 국가 내의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소위 글로벌 기업으로 정말 초거대 자본력,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 개별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 투자든 연구 개발이든 인재 양성이든 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세계 경쟁에 나서든 개별 기업 단위가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의 관여,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 역할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린 겁니다. 결국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하죠. 또 국가 간 경쟁을 넘어서서 글로벌 경쟁들은 기업이 하죠. 다만 그 기업들이 좀 더 공익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그 기업 활동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익을 누군가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정 창업 기업이 다른 나라에 인수 합병되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기회들을 우리 국민들이 또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거겠죠. 약간의 경제 패러다임 상황이 많이 변했다.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전 발표 현장 함께 보셨습니다. 질의응답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자,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그 발걸음을 이재명 전 대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캠프 인선까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국회를 떠나고 있는 현장 오마이TV를 통해서 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보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그 어떤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좀 눈에 띕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대 새로운 어떤 과학기술 문명을 앞두고 뭔가 이제 도전하던 한국인의 기세를 몰아서 네. 그걸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과거에 어떤 그 저기 좀 진보적인 색채의 이재명이라기보다는 네. 지금은 어떤 성장주의 쪽으로 네. 다소 발걸음을 옮긴 모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성장이 중요합니다. 네. 그 젊은이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예. AI 시대.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이제는 기술 문명을 과학 기술 문명을 여는 성장 네. 이런 쪽에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네. 조금 약자에 대한 포용과 복지라는 전통적 진보적 과제들이 많이 언급이 되지는 않았어요. 네. 이 부분들은 앞으로 정치에서 조금 다른 어떤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희망이 우선이다. 희망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포용이 따라가는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이 가치 체계를 배열한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상당한 검증을 또 거칠 것이고 네. 대선 후 선거 기간에서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잘 준비된 정책인가 네. 이런 점들은 이제 앞으로 시험대에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할 수 있고, 지난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대선에 출마했을 때 비교해 보면 성장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AI 시대 또 4차 혁명 시대 이게 좀 가속화되면서 여기에 우리가 또 어떻게 대한민국 대응할 것이냐, 이게 네. 또 당면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미국의 관세 통상 전쟁, 네. 또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을 머니머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원스톱 서핑이라 그랬거든. 이게 안보 경제를 다 흔들겠다. 예. 이게 차기 대통령이 이제 맞이할 쓰나미 같은 그 네. 파고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이재명식 성장으로 가려면은 일단은 이 강대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고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문제가 우선 따라올 것이고, 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덕수가 자기가 통상 전문가고 뷰티풀 잉글리시 한다고. 트럼프랑 통화도 뭐 했다고 하던데. 예. 근데 그런 한덕수가 일자리와 소득을 볼모로 해가지고 미국하고 어떤 그 협상을 하는 월권을 자행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걱정이네요. 그러니까 대선 전국에서 일단 그에 대해서는 네. 차기 대통령의 어떤 비전과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지 이런 과도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네. 이런 면에서 조금 뭔가 추가적인 어떤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황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대행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고 또 제대로 대응도 이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걸 풀어 나가는 오는 좀 희망을 또 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그리고 윤석열이 계속 이제 관저에, 지금 이 시간도 아직은 관저에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제 방을 빼서 나오게 되는데 또 너무 늦었고 윤석열이 계속 관저 정치를 통해서 영향력 행사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대선 후보나 네. 누군가가 윤석열이 오후 5시쯤 나오는 한남동에 그 시간에 달려가서 환송한다 그러면 대선은 포기하시라고 나는 말씀. 이제 가두리 양식장에서 안 나오겠다는 얘기고. 가드리 양식 윤석열 사료를 계속 먹으면서 먹으면서 인내 꼴 한남동까지 아니냐. 쫓아가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경선을 다 말아먹고 그다음에 본선이 돼도 네. 그런 과거에 발목 잡혀 중도층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이렇게 아주 어쩌면은 딱 망하는 길을 이렇게 잘 찾아내서 예. 그걸 가는지 일부러 이렇게 망하기도 쉽지 않거든. 일부러 나라를 위한 선택인가요? 나라를 위한 움직임인가요? 뭐 사료만 먹어봤으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요. 이게 비교가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이제 어제 뭐 중앙일보 그 JTBC 보도 이런 걸 보면 김건희가 뭐 기갑차를 운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여사님께서는 스트레스가 심하셨어요.
잘 아시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계엄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계엄이 일어나면 뭐가 출동하냐? 기갑 차량이 출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쓸만한 장비인가 아닌가? 아, 체크한 겁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남편 못 믿을 남편 때문에 늘상 불안하셨던 거예요. 내가 직접 모이고. 유사시엔 운전하는 방법을 좀 배워놔야겠구나. 예. 아유. 이제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참 저희가 참 웃곤 있지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알려지고 있고 이것도 이제 55기 경비단 출신 예, 그 전역병이 얘기를 해줘서 제보를 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일단은 김건희 쪽에서는 뭐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뭐 어떤 조치를 하거나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결국 직접 사실 몰진 뭐- 않고 옆에 이제 타고 드라이브를 했다고 하니까. 사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예. 근데 55 경비단은 외곽 경비 부대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그 1차 체포 영장 집행 때 그 인력들이 그들이- 그 와가지고 그 저 인간 장벽을 쌌단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고 네. 또 그때 그 밥도 제대로 안 먹였다고. 아, 우리 장병들 얼마나 예. 힘들었을까. 그 자기들 임무도 아닌데. 예. 예, 외곽에서 그 중화기 장비를 갖고 경비하는 부대거든요. 거기가 미사일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 정말 고초를 겪은 우리 장병들 이제 전역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얘기까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동안 윤석열 이제 부부가 관저 있으면서 행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다 밝혀지겠네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 예. 보면은 안에 그 관저 부분을 완전히 왕국을 세웠구나. 그래서 공적 임무에 종사해야 되는 군인들을 네. 이렇게 저 사적으로 자기의 어떤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구나. 아, 유희에 대해서. 왜냐 이게 합창단도로도 동원이 됐던 부대거든 여기가. 생일 때. 예, 맞아요. 예. 뭐 그래서 뭐 휴가 나왔다 뭐 휴가증 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어항 속에 금붕어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우리 군인들. 예. 이게 다 오늘은 다 그쪽으로 바다가 쪽으로 어, 물로 가네요. 그러니까. 예, 비유가 예. 예. 오늘은 물 먹는 날이요. 물 먹는 날이니까 예. 참 이 관저에 있으면서 행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또 최근에 파면된 이후에도 파티를 했다라는 그 예. 영상 예.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제 개나 고동이나 다 몰려가 가지고 다 이제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 오늘 뭐 5시에 나온다고 합니다. 5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 아크로비스타 있는 분들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예. 이거 옮겨도 문제예요. 옮겨도 문제죠. 그 주민들이 이거 어른 모시고 애 키우고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경찰이 차벽이라도 쏴버리는 날이면 그냥 그거 아주 생지옥입니다. 그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선은 지지층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죠. 예. 지지층들. 예, 따라간다고.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몰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그리고 윤석열 얼굴 보고 싶어서 이제 간다 이거지. 그러면 주민들이 크게 그 아파트 값이 팍팍 떨어지지 그게. 그러지 않아도 요즘 강남에 재개발 풀린다 어쩐다. 예. 해가지고 뭐 규제를 한 해 만에 네, 해가지고 토어제.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풀었다가 다시 뭐 토어제 또 하고 뭐 예. 이러면서 또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글쎄 아파트 값 떨어져요. 주민들 고통스럽겠지만 이 아파트 가격에 또 신경 쓰일 것 같은데 11마리 이제 반려견 반려묘도 다 함께 간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할지 그게 모르겠어요. 문제가 예. 그 개들 있잖아요. 그 배변 교육이 안 된 개거든. 그래서 경호관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관저 내부에서. 예. 그런데 그거 지각권이 다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려나? 글쎄 그거 누가 다 치우냐고. 난 그런 것도 걱정돼 사실은. 세세하게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군요. 예. 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하긴 뭐 그 이제는 대통령 부부도 아니니까 네. 뭐 그런 거나 하시면 되지. 직접 치우고. 직접 그런 거나 키워야 하시면 되는. 어. 네. 되는. 되긴 되죠. 그렇지만 그 배변 교육을 왜 안 시켰을까? 네. 그 네.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크로비스타에 오랫동안 살 수 있겠느냐? 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요. 아크로비스타의 숙소에 사람보다 개 숫자가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개 집이지 어떻게 사람 집? 예. 아 예, 오늘 비유가 이제 쏙쏙 들어와서 예.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 가실 시간이 또 됐고 예. 제가 보니까 오마이 TV가 지금 239만 명을 또 돌파했습니다. 네. 김종대 교수님과 말씀하고 방송하는 도중에 239만 구독자 수를 아유, 돌파했는데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240만을 가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여기 오마이에 처음 나올 때 구독자가 약 네. 70만 정도 됐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100만 그러면서 이제 넘고. 꾸준히 한 2년 넘게 나왔는데 네. 그 기간이 윤석열 정부 기간입니다. 그 그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에 200만 넘는 시사 프로가 몇 개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랑이 참 예. 꾸준하고 네. 대단하셨다. 저봐 지금도 숫자 지금도 올라가잖아. 지금 말씀하시니까 아니, 또 이왕 올라가요. 올리는 거 좀 올려봐요. 팍팍. 네. 이왕 올리는 거. 팍팍 올려주십시오. 예. 올려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을 꼭 눌러서 네. 오마이 TV와 저봐, 함께 저봐. 해주시고 올라가잖아. 말씀드리니까 예. 살아있는 화로처럼 막 쭉쭉 올라가. 그렇지. 여기는 가두리 양식장이 아니라 풍부한 대양. 그렇죠. 햇볕 아래 반짝이는 저 억만의 파도와 물결을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거침없이 나가노라. 나아간다. 그러니까 탐험하고. 이제 불과 오 진짜 계속 그러는 살아 있어요. 사이에 저기 뭐냐 그 숫자가 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예. 보니까 뭐 정어리 때, 뭐 네, 팔딱팔딱. 돌고래, 뭐 새우 다 모이네, 다 모여. 고맙습니다. 아우 네, 이거 진짜. 다 모이잖아. 아니 그럼 지금 동안 구독 안 하고 계속 보셨던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직도 아. 일부 비양심적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 명강의를 예. 그런데 명강의를. 뭐 저기 뭐냐 이왕이면 네. 구독 한번 누르고 보면은 그럼요. 더 애정이 생기고 본인이 이제 마음을 투자하신 거기 때문에 더 재밌고 방송도 예. 더 이 로열티도 높아지고. 그리고 재방송은 예. 그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께 네. 집에 가서 저 소주 하나 혼술할 때 맞아요. 새우깡 까놓고 듣기에 딱 좋은 방송이거든 제가. 맞아요. 오늘 방송은 진짜 어. 오늘은 광어라도 좀 시켜서 오늘은 예. 광어 연어 좀 썰어 놓으시고 전화도시고 예. 그리고 그리고 김종대 강의도 듣고 이재명 대표 오늘 비전 발표회도 듣고 그럼. 함께 쭉 이왕이면 자연산으로 사료 먹은 거 말고 그거를 말이요 예. 자연산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그래요. 자연산은 물이 덜 나와요. 아. 예컨대 광어나 뭐 이런 예. 딱딱. 그랬는데 거기에 그 저기 뭔가 이렇게 밑에 무나 뭐 이런 걸 채를 깔아서, 썰어서 예, 까야 하는 올리죠. 게 그게 뭐냐면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자연산은 그냥 비닐 위에도 놔도 돼. 물이 많이 안 나오거든. 그렇군요. 그래서 자연산은 밑받침이 그다지 신경 안 써도 되는 걸 일종의 그렇게 내오는 게 성의가 없는 게 아니라 자신감의 표현이거든. 그렇구나. 예. 그래서 먹는 방법이 다 있는 거요. 네. 여기에다가 초고추장에다가 와사비를 좀 풀어가지고 먹고 싶다. 그리고 한쪽엔 된장 넣고 예. 이왕 찍을 땐 그냥 확 찍어버려. 그래가지고 달짝지근한. 예. 사실은 화이트 와인이 좋습니다. 또 화이트 와인. 해물에나. 저 바로 퇴근하면 안 될까요? 저 바로 이제 가고 싶은데요. 먹으러 가고 싶은데요? 좋은데 맛집 몇 군데 아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 그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집에서 이렇게 차려 먹으면 그렇게 예, 돈도 많이 예. 안 들거든. 오늘 아마 저녁에 김종대 교수님 이제 강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들으면서 예. 말씀하신 대로 탁 썰어가지고 예. 초고추장 조금 두껍게 썼어요. 두껍게 써서 식감 있게 예. 화이트 와인하고 드시는 그래서 분 있을 푹 것 찍어 같아요. 먹는다. 푹 찍어서 푹 찍어서 한 입에. 한 입에.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네. 깻잎에 싸가지고 손에 들고 들고 그 상태에서 술을 한 잔 먹고 먹고 그 술 냄새가 네. 입안에 여운이 있을 때 얼른 확 집어넣어라. 이렇게.
오, 너무 먹고 싶어요. 아, 빨리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현기증 나요, 이거 현기증 나. 차려놓으세요. 차려놓을까요? 내가 알아서 다 알겠습니다. 방송해. 내가 알아서 다 해드려. 저희가 썰어가지고 좀. 예. 아니면 뭐 특집으로 해가지고 예. 이제 횟집 한번 가가지고 예, 그렇게 먹으면서 하시죠. 예. 아, 제작비가 필요한다 그러면. 아니 제가 다 할게. 내가. 아 예. 아니 저 구독 올려주시는 것만 해도 얼마인데 그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진짜 보내드리기 싫은데 좀 가셔야 되니까 보내드리고 네. 다음에 다음 주가 아니더라도 뭐 이 대선 국면에서 저희가 네. 특집 방송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